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가 60년 미국 동맹을 끊고 한국산 방패를 선택했습니다. 400조 원 역대 최대 방산 계약이 한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전에서 250대의 드론이 날아왔을 때 패트리엇은 워싱턴 본사의 전화 승인을 기다리며 멈춰섰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천궁이 전부 격추했습니다. 요격률 100%. 35년간 중동에 무기를 팔아온 펜타곤 부차관보가 그날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가 고백한 72시간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3층 보안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12개의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 문구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중동 방산 수출 비상, 사우디아라비아 패트리엇 계약 갱신 거부, 한국산 대체 검토 중. 저는 35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해왔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까지 중동의 모든 전쟁에 미국 무기를 공급하는 일을 해왔죠. 그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처음으로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먼. 미국 국방부 중동안보협력 부차관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동에 미국 무기를 파는 일의 총책임자죠. 지난 35년간 이 자리에서 사우디, UAE, 이집트, 쿠웨이트에 총 8,70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팔아치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미국의 무기로 도배하는 것. 그것이 곧 미국이 중동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슬이 끊어지려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한국 때문에? 한국이라.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의 이미지라고는 기껏해야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 정도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빠진 제 딸이 매일 밤 거실에서 틀어대는 그 요란한 한국 음악도 있군요. 무기라고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핵심 기술을 떠먹여줘서 겨우 조립이나 하는 나라가 사우디를 뺏어가겠다고요? 하지만 정보국에서 올라온 위성 사진은 웃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북서부 네옴시티 인근 사막 한가운데 정체불명의 대규모 군사시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위장된 담수화 플랜트 공사로 신고되어 있었지만 우리 분석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그 시설에 드나드는 화물 컨테이너의 발송지는 전부 부산항이었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사우디 왕실이 극비리에 한국 방위사업청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보 보좌관 사라 첸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우디의 파이살 빈 술탄 국방차관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40명, 국빈급 의전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파이살 왕자라. 그 친구가 자기 왕궁에 깔린 카펫보다 비싼 패트리엇, 미사일을 한국산 장난감으로 바꾸겠다고? 35년 경력에 이런 황당한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린내 나는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맞춤 정장에 롤렉스 시계, 구두 뒷굽에서부터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남자. 레이시온 중동영업 부사장 제이슨 그리핀이었습니다. 제이슨 그리핀이라는 인간을 설명하려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는 무기의 탈을 쓴 사채업자였습니다. 25년간 중동에서 미사일과 전투기를 팔아온 그에게 사우디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죠. 그리핀은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과 오만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콜먼, 지금 장난하는 거요? 한국, 그 나라가 뭘 팔겠다는 건지. 우리가 소스코드 줘서 겨우 미사일 껍데기나 만드는 나라잖소. 중국산보다 살짝 나은 수준의 짝퉁을 사우디 왕자한테 팔겠다고? 그리핀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류를 뒤적이며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수수료가 줄어들까봐 성가신벌레를 잡듯이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짜증만 가득했죠. 내가 직접 리야드로 날아가서 파이살 그 친구 멱살을 잡아야겠어. 감히 우리 계약을 건드려? 60년 동맹이 뭔지 제대로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 한국산 장난감 따위 쳐다보면 부품 공급 끊고 기술 지원 전면 중단이야. 그놈들이 사막에서 모래삽이나 퍼먹을 줄 알아?
하하하. 그리핀의 웃음소리가 벙커 같은 회의실 안에서 불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미국이 독점하는 것이 세계 질서의 일부라고,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35년간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었는지 떼닫는 데는 정확히 72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군용 수송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저와 그리핀, 그리고 레이시온의 기술 고문 3명, 펜타곤 분석관 2명이 탑승한 비행기는 14시간의 비행 끝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것은 평소의 사우디 국방부 의전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검은색 밴 2대뿐이었습니다. 빨간 카펫도 없고 영접 장교도 없고 차가운 아랍 커피도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나라에 올 때마다 왕족급 대접을 받아왔던 저에게 그 건조한 환영은 등골에 차가운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그리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항 라운지에서 위스키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공항에서요. 사우디 직원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리핀은 손가락으로 직원의 가슴을 꾹꾹 찌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 나라 하늘을 지켜주는 미사일 만드는 회사 부사장이야. 내가 위스키 한 잔 못 마시게 하려고? 저는 그의 팔을 잡아 끌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오만함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방패를 주는 사람들이니까요. 방패를 주는 자에게 위스키 한 잔쯤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는 오만이었습니다. 리야드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지평선 위로 아지랑이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섭씨 48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유리창 너머로 전해지는 열기가 피부를 따갑게 찔렀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열사의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리야드 국방부 청사 특별접견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대한 아라베스크 문양의 유리창 사이로 오후에 태양이 칼날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완벽하게 22도로 유지되어 있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 파이살 빈 술탄 국방차관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48세. 미국 조지타운 대학 출신의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달고 다니는 온화한 왕자였지만 오늘의 그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사막의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죠. 그리핀은 접견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기 지퍼실에 들어온 것처럼 소파에 풀썩 주저앉으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파이살, 오랜만이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워싱턴에서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어. 자네가 한국산 장난감에 눈이 팔렸다는데 사실인가? 하아, 농담이겠지. 그리핀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패트리어 PAC3 차기 계약 갱신안이었습니다.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연간 유지 보수 비용만 180억 달러. 지난 계약보다 3배나 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소스코드 접근 제한 조항, 제3국 수출 금지 조항, 미국 기술인력 상주 의무 조항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노예의 문서였습니다. 그리핀은 팔짱을 끼며 왕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단 1g도 없었습니다. 이건 워싱턴의 최종 입장이야. 사인하면 당장 내일부터 PAC3 개량형 납품 시작하지. 거부하면 글쎄 기존 패트리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중단되고 부품 공급도 끊기고 기술 지원 인력도 전부 철수시킬 거야. 파이살, 자네 나라 방공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네가 더 잘 알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접견실의 거대한 괴종시계가 째깍째깍 시간을 세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파이살 왕자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35년간 숱한 협상을 지켜봐왔지만 그의 눈에서 본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왕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리핀 부사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판 그 값비싼 패트리엇 미사일 말입니다. 3년 전 동부해안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 7대가 날아왔을 때 왜 이대를 놓쳤습니까? 그리핀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이어갔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죠. 패트리엇이 발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당신네 본사에서 미사일 교전 소프트웨어의 교전 규칙을 원격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산 무기인데 우리 마음대로 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미사일 앞에 서서 레이시온 본사의 전화 승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드론 2대가 우리 석유 시설을 때렸고 32명의 노동자가 불에 탔습니다. 접견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갈비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쑤시는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왕자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직접 승인했다는 것도요.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키가 190cm에 달하는 그의 체구가 접견실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신 있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공정한 비교 시험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사막, 같은 표적. 미국의 패트리엇과 한국의 미사일 체계를 나란히 놓고 실사격을 합시다. 성능이 좋은 쪽이 계약을 가져갑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비교 시험이라고요? 35년 동안 중동에 무기를 팔아왔지만 고객이 비교 시험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중동의 하늘은 미국 아니면 러시아,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의 선택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핀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외쳤습니다. 비교 시험. 좋지. 아주 좋아. 오히려 잘 됐군. 한국산 장난감이 우리 패트리엇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지는지 직접 보여주지. 파이살, 자네가 두 눈으로 확인하면 더 이상 딴 생각 안 하겠지? 그리핀은 자신만만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자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아주 천천히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접견실의 정적 속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비교 시험은 72시간 뒤 네옴시티 외곽 사막에서 실시합니다. 한국 팀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느긋하게 위스키나 마시며 비행기를 타고 올 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사막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접견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그리핀이 킬킬거리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콜먼, 걱정 마. 한국 애들이 사막에서 뭘 펼쳐놓든 우리 패트리엇 앞에서는 동네 불꽃놀이 수준이야. 72시간 뒤에 저 왕자 코가 납작해지는 꼴을 보란 말이야. 오히려 재미있겠는걸. 그의 웃음소리가 대리석 복도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의 감히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묘한 불안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왕자의 눈빛에서 봤던 그 차가운 결심. 저것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확인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모래 위에 핏빛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끝없는 모래 벌판 어딘가에 한국 사람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72시간 뒤에 무너지는 것이 한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35년간 쌓아올린 미국 방산 제국의 콧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의 한가운데서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리라는 것을. 비교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네옴시티 외곽 사막에 임시로 설치된 군용 수경지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낮의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기온이 섭씨 12도까지 뚝 떨어져 마른 모래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수경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미국 팀이 묵고 있는 A구역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에어컨이 윙거리는 최고급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그리핀은 와인 2병을 비우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레이시온 기술진 3명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패트리어 발사대는 트럭에 실린 채 방수포도 씌우지 않은 상태로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쌓인 모래먼지가 레이더 안테나 위에 누렇게 앉아 있었죠. 내일 시험인데 장비 점검도 안 하고 잠을 잔다고요? 하긴 그리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패트리엇이 무슨 한국산 미사일한테 질 리가 없으니까요. 그때 비구역 쪽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청명한 쇠소리, 용접기에서 튀는 파란 불꽃, 그리고 낮고 굵은 한국어 고함 소리들이 밤 공기를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B구역은 A구역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사막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투광등 수십 개가 대낮처럼 현장을 밝히고 있었고 20명이 넘는 한국 기술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발사대의 볼트를 하나하나 토크렌치로 조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레이더 안테나의 먼지를 에어건으로 불어내며 정밀 세척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미사일 캐니스터의 기밀 상태를 계기판으로 확인하며 수첩에 빼곡히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안전모를 비스듬히 눌러쓴 체격 좋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위에 형광조끼를 걸치고 한 손에는 대형 스패너를, 다른 손에는 전투식량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서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거기 4번 발사관 유압 라인 압력 0.2 떨어졌어. 당장 제가 앞에. 그리고 김 주임, 레이더 냉각수 온도 35도 넘으면 안 돼. 사막이라 낮에 열 먹으면 끝이야. 지금 미리 차광막 씌워놔. 강철수,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기술시험단장. 52세.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이 남자의 이력은 놀라웠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대기업의 화려한 연봉을 마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넘게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만 파온 이 나라 방공 체계의 산증인이었죠. 하지만 그의 외모는 과학자라기보다는 건설 현장의 십장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것을 눈치챈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국 국방부 배지를 단 제 정장 차림을 확인하더니 전투식량을 우적우적 씹으며 특별한 감정 없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아, 미국 쪽 분이시군요.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웬일이십니까? 그의 영어는 투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이러고 있는 겁니까? 시험은 내일 오전인데. 강 단장은 전투식량 봉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사막은 낮에 섭씨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전자장비에 열이 먹으면 성능이 30%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서늘한 새벽에 미리 모든 점검을 끝내놓는 겁니다. 저희는 장비를 트럭에 실어만 놓고 자는 여유가 없어서요. 그 말은 분명히 A구역의 패트리엇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 진술이었죠. 그리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펼쳐놓은 장비들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발사대 위에 올려진 미사일 캐니스터는 패트리엇보다 한 사이즈 작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느낌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크기만 보면 패트리엇의 위압감에 한참 못 미쳤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캐니스터 옆면에 붙어있는 기술사양 표시판이었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수라는 항목의 숫자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동시 추적 표적수가. 강 단장은 스패너를 어깨에 걸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천궁2는 동시에 4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하고 그중 12개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40개 동시 추적에 12개 동시 교전이라고요? 패트리엇 PAC-3의 동시 교전 능력은 최대 9개였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패트리엇보다 동시 교전 능력이 높다고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일 사막이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B구역의 투광등 불빛이 사막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한국 기술자들의 쇠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구역의 패트리엇은 방수포도 없이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트럭 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막, 같은 밤. 하지만 두 팀의 새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네옴시티 외곽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임시 지휘소에 사우디 군 수뇌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파이살 왕자를 필두로 공군 참모총장, 미사일 방어 사령관, 군수참모부장까지 별이 20개가 넘는 장성들이 VIP 관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람석 위에는 거대한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섭씨 51도의 살인적인 열기는 그 정도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특유의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모래를 실어와 사람들의 피부를 가차없이 핥히었습니다. 좌측에 미국의 패트리어 PAC-3 포대가, 우측에 한국의 천궁2 포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옆에서 그리핀은 최고급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서 있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죠. 반면 천궁2 옆에서 강철수 단장은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마지막 레이더 보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은 단일 표적 요격이었습니다. 80km 밖에서 발사된 고속 표적 미사일 한 발을 요격하는 단순한 테스트. 방산업계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사우디 미사일 방어 사령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차 시험 시작합니다. 미국 팀 먼저. 패트리어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거대한 위상 배열 레이더가 하늘을 향해 전자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표적이 잡혔습니다. 거리 78km, 고도 15km, 속도 마 3. 패트리어 PAC-3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발사관을 박차고 튀어올랐습니다. 주황색 화염이 사막의 하늘을 찢었고 10여 초 뒤 하늘 높은 곳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표적 격추 확인. 그리핀이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습니다. 거봐, 역시 패트리엇이야. 세계 최강은 괜히 세계 최강이 아니라고.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패트리엇의 격추 성능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사부터 격추까지 약 18초. 나무랄 데 없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팀. 강 단장이 무전기에 짧게 말했습니다. 천궁2, 교전 준비. 자동 모드. 한국팀의 레이더가 켜지는 순간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패트리엇의 레이더는 가동할 때 낮고 우웅거리는 전자음이 상당히 크게 울립니다. 그런데 천궁2의 레이더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릴 정도의 미세한 진동음만 낼 뿐이었죠. 표적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같은 조건, 거리 80km, 고도 15km, 속도 마 3. 천궁2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수직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화염이 아니었습니다.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공중에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콜드 런칭. 패트리엇의 뜨겁고 요란한 발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우아한 출발이었습니다. 미사일이 허공에서 방향을 틀어 표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표적 격추 확인. 발사부터 격추까지 11초. 관람석이 술렁였습니다. 11초. 패트리엇보다 7초나 빨랐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초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3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앞에서 7초는 생과 사의 차이입니다. 그 7초 안에 미사일은 7km를 더 날아옵니다. 도시 하나가 불바다가 되느냐 마느냐가 7초에 달린 것이죠. 그리핀의 콧노래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표정을 추스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단일 표적이야 뭐. 미사일 하나 잡는 건 동네 불꽃놀이 수준이지. 진짜 전쟁은 표적이 수십 개씩 동시에 쏟아질 때 판가름 나는 거야. 2차 시험에서 보자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일 표적 요격은 어디까지나 기본기 테스트였으니까요. 진짜 승부는 2차 시험, 동시 다수 표적 교전에서 갈릴 터였습니다. 하지만 11초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7초의 격차.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2차 시험은 다음 날 새벽 5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의 새벽,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에 동시 다수 표적을 요격하는 실전에 가장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아 수경지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긴 새벽 1시였습니다. B구역 쪽에서는 이미 익숙해진 쇠부딪히는 소리와 한국어 고함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또 밤을 새우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A구역과 B구역 사이의 어두운 모래 언덕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검은 옷을 입고 낮은 포복 자세로 B구역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테러인가? 저는 반사적으로 모래 언덕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훈련된 포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세가 어설프고 중간중간 폰 화면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주시하자 그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레이시온 기술 고문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리핀의 직속 부하. 그가 B구역의 천궁2 발사대 뒤편으로 다가가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발사대 하단부의 외부 전원 케이블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소형 와이어 커터였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한국 장비의 전원선을 자르려는 겁니다. 온몸에 피가 확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한 구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두면 한국 팀이 시험에서 망하고 패트리엇이 이긴다. 계약은 미국에 돌아온다. 당신의 35년 커리어가 지켜진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비열한 장면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칵, 작은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브라이언이 전원 케이블 3가닥 중 2가닥을 잘라냈습니다. 완전히 끄는 것이 아니라 피복만 벗기고 내부 심선을 살짝 비틀어 놓는 교묘한 수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대전류가 흐르는 순간 합선이 일어나 시스템이 다운되는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모래먼지를 털며 사라진 뒤 저는 한참을 모래, 언덕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한국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몸이 양심보다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도 판단하지 못한 채 저는 비겁하게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3시, 한국팀의 B구역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투광등 아래에서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전원 케이블 박스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철수 단장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 단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잘려나간 케이블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기술자들의 얼굴에도 분노가 서렸습니다. 누군가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누군가는 미국 팀 숙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강 단장은 고개를 저으며 부하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새벽 사막의 고요 속에서 또렷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뭐 어쩌라고. 케이블이야 바꾸면 되지. 여분 안 가져왔으면 그게 더 문제야. 김주임, 예비 케이블 키트 꺼내. 30분이면 끝난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가 이겨서 증명하면 끝이야. 남 탓할 시간에 점검 한 번 더 해. 저는 침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들은 자기네 장비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도 항해 대신 묵묵히 수리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었습니다. 비열한 방해 따위로는 꺾이지 않는 뼈에 새겨진 기술자의 긍지였습니다. 반면 저는 그 비열한 짓을 목격하고도 눈을 감았습니다. 35년의 커리어가 양심보다 무거웠으니까요. 새벽 5시 시험 시작까지 2시간. 한국팀은 케이블을 교체하고 전체 시스템을 재점검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강 단장은 교체한 케이블의 접속 상태를 직접 계측기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전투식량을 꺼내 뜯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세상에서 전투식량이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검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쪽 지평선에서만 아주 옅은 주황빛이 신라처럼 번지고 있었죠. 관람석에는 파이살 왕자를 비롯한 사우디 군 수뇌부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사막의 칼바람이 군복깃을 펄럭이게 만들었습니다. 2차 시험의 조건은 단순하지만 잔인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표적 미사일 16발을 요격하는 것. 고도와 속도가 전부 다른 표적 16개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은 현대전에서 들어온 때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상황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팀 먼저 시작합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거대한 위상 배열 레이더가 돌아가며 하늘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16개의 표적이 동시에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패트리엇의 화면에 16개의 붉은 점이 사방에서 중심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교전 개시. 패트리엇이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발사관에서 화염이 연달아 뿜어져 나왔고 미사일들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관람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7번째 표적을 격추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경고등이 깜빡이더니 표적 추적 아이콘 3개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레이시온 기술자가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추적을 잃은 표적 3개가 레이더 사각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9번째 미사일이 발사되었지만 방향이 흔들렸습니다. 표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격 실패. 관람석에서 한숨이 터졌습니다. 결국 16발 중 11발 격추. 5발을 놓쳤습니다. 요격률 68.7%. 그리핀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레이시온 기술자에게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게 뭐야? 레이더가 왜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 점검 안 했어? 기술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부사장님, PAC-3의 동시 교전 능력은 최대 9개입니다. 16개 동시 요격은 사양 초과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걸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리핀이 기술자의 멱살을 잡으려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겨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광대뼈가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왕자는 아무런 표정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 준비하십시오. 강 단장이 무전기에 짧게 말했습니다. 천궁2, 교전 모드 자동. 전 표적 동시 추적 개시. 발사 준비. 한국팀의 레이더가 가동되었습니다. 화면에 16개의 붉은 점이 동시에 떴습니다. 저는 그들의 화면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패트리엇의 레이더 화면이 복잡한 데이터로 어지러웠던 것과 달리 천궁2의 화면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16개의 표적이 각각 고유 번호를 부여받고 실시간으로 궤적이 예측되어 색깔별로 위협도 순위가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표시된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최적 교전 순서 자동 산출 완료. 발사 대기. 자동으로 교전 순서를 산출한다고요? 패트리엇은 운용관이 직접 표적 우선순위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단착오가 생기면 표적을 놓치는 것이죠. 하지만 천궁2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최적의 교전 순서를 계산해서 미사일을 배분하고 있었습니다. 강 단장이 외쳤습니다. 발사. 미사일이 캐니스터에서 수직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콜드 런칭 특유의 차분한 사출 뒤에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며 하얀 연기를 그으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연속으로 미사일들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거의 동시에 셋, 넷. 하늘 여기저기서 폭발의 섬광이 꽃처럼 피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하나씩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전 표적 격추 완료. 16발 중 16발. 요격률 100%. 오퍼레이터의 보고가 끝나는 순간 관람석에서 숨죽이던 사우디 장성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16발 전탄 격추. 그것도 패트리엇이 5발을 놓친 바로 그 조건에서.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68.7% 대 100%. 이 숫자는 그 어떤 말보다 잔인하게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35년 동안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던 패트리엇이 한국산 미사일 앞에서 참패한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핀은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레이시온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결과 절대 유출되면 안 돼. 본사에 보고도 하지 마.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내가 처리한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비열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난 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수경지 한쪽에 마련된 간이 천막 아래에서 사우디 군인들이 아랍 커피와 대추야자를 내왔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직접 한국팀에게 먼저 커피를 권했습니다. 외교 관례상 가장 높은 손님에게 먼저 권하는 것이 사우디의 풍습인데 그것을 한국팀에게 먼저 한 것이었죠. 미국 팀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강 단장은 커피잔을 받아들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맛이 좀 특이하네요. 카다멈 향인가? 왕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프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우디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커피입니다. 강 단장은 멋쩍게 웃으며 작업복 소매로 입을 닦았습니다. 왕자 앞에서 작업복 소매로 입을 닦는 남자라니. 하지만 왕자는 오히려 그 투박함에 호감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한국팀의 작업 공간,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사막을 배경으로 삽을 든 젊은 동양인 노동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에 때가 잔뜩 낀 러닝셔츠를 입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한국어와 영어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가 어디인지 물으려고 뒤를 돌아보니 강 단장이 커피잔을 들고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요?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주베일 산업도시 건설 현장입니다. 그 사진 속 맨 앞줄 왼쪽에서 3번째, 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뼈만 앙상한 청년이 커다란 삽을 양손으로 꽉 움켜쥔 채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유독 강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강 단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커피잔을 감싼 그의 손에 굵은 핏줄이 불끈 섰다가 가라앉았습니다. 50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2살에 이 사막에 왔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6개월치 월급을 선불로 받아 어머니와 갓난아기인 저를 고향에 남겨두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막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그의 작업복 자락을 펄럭이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55도가 넘는 열사의 땅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기술자들이 에어컨 숙소에서 쉴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동료가 나오면 그 사람을 그늘에 눕히고 나머지가 그 사람 목까지 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 사막에서 삽을 드는 건 내가 삽 대신 연필을 들게 하려고란다. 제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젊은 아버지가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삽을 드는 이유가 아들에게 연필을 쥐어주기 위해서라니. 강 단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덕분에 대학에 갔고 공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서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이 사막에서 삽을 들었다면 제 세대는 이 사막에서 미사일을 듭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도로를 깔았다면 저는 이 하늘에 방패를 세웁니다. 그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저는 이 사막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땀방울이 아직 이 모래 속에 남아 있으니까요. 50년 전에 아버지는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웠고 50년 뒤에 아들인 저는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돈벌이가 아니라 인연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5년간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받고 달러를 세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연을 잇기 위해 이 사막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파이살 왕자가 다가왔습니다. 왕자는 강 단장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 단장,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이 아니라 우리 사우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이 사막에서 흘린 땀으로 우리나라의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코리안들.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라고요. 왕자가 강 단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삽으로 세운 인연을 아들이 미사일로 지키러 왔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동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볼까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수천억 달러어치 무기를 팔아치우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우디는 고객이었습니다. 돈을 내는 호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사우디는 아버지의 땀이 스민 인연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수경지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우디 공군 참모총장이 무전기를 귀에 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긴급 상황입니다. 북부 국경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 편대가 감지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200대 이상으로 추정. 아람코 동부해안 정유 시설을 향해 남하 중입니다. 200대 이상의 드론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 한가운데에는 패트리엇과 천궁2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비교 시험보다 더 잔인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이 쏟아지는 실전이. 그리핀은 전화기를 꺼내 들더니 다급하게 레이시온 본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워싱턴 시간으로 한밤중이었습니다. 강 단장은 전투식량 봉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안전모를 눌렀으며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전원 전투 배치, 발사 준비. 그의 눈빛은 새벽녘 장비를 점검할 때나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막의 맹수가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낮고 징그러운 엔진 소리가 벌떼처럼 윙윙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사막 전체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습니다. 북쪽 지평선 너머에서 낮고 불길한 엔진 소리가 모래바람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모기떼가 윙윙거리는 것 같더니 1분이 지나자 수백 대의 전기톱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진동으로 변했습니다. 사우디 공군 참모총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무인기 편대 규모 상향 조정. 최소 250대 이상. 고도 300m에서 500m 사이. 시속 180km로 남하 중. 아람코 동부정유 시설까지 도달 예상 시간 12분. 250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그 드론대가 아람코 정유시설에 도달하면 세계 석유 생산량의 12%가 한순간에 불기둥으로 변합니다. 글로벌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뒤집히는 겁니다. 파이살 왕자가 외쳤습니다. 패트리엇과 천궁, 양쪽 다 교전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시험이 아닙니다. 내 나라의 심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핀은 이미 전화기를 귀에 대고 레이시온 본사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교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패트리엇을 실전 모드로 전환하려면 레이시온 본사 서버에서 교전 규칙 코드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실전 발사 승인은 워싱턴에서만 가능해요. 왕자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승인이요? 250대의 드론이 내 나라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데 당신네 본사의 전화 승인을 기다리라고요? 그리핀은 식은땀을 주르르 흘리며 전화기를 흔들었습니다. 워싱턴이 지금 새벽 2시라 담당자가 안 받습니다. 긴급 핫라인으로 돌리면 최소 8분에서 10분은 걸립니다. 8분에서 10분. 드론이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승인을 받아도 발사 준비까지 합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니, 8분 뒤에 승인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관료들이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즉시 승인 버튼을 누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법률 자문을 받고 상부에 보고하고 위험 분석을 하고 서류에 사인을 할 겁니다. 그 사이에 드론 250대가 정유시설에 꽂힙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무기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무기를 돈 주고 샀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권한은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3년 전 후티 드론 7대를 막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2대를 놓쳐서 32명이 죽었습니다. 오늘은 250대입니다. 파이살 왕자가 그리핀을 등 뒤로 밀치듯 지나가며 강철수 단장 앞에 섰습니다. 왕자의 목소리는 절박하면서도 놀랍게 단호했습니다. 강 단장, 천궁은 어떻습니까? 발사하는데 워싱턴에 전화가 필요합니까? 강 단장은 이미 안전모를 눌러쓰고 방탄조끼를 걸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왕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천궁2의 발사 암호와 교전 권한은 100% 고객인 사우디 왕실에 귀속됩니다. 전하의 명령이 곧 발사 명령입니다. 저희는 전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파이살 왕자의 눈에 불꽃이 번뜩였습니다. 60년 동안 미국 무기의 방아쇠를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우디의 왕자가 자기 나라 하늘을 지키는 방아쇠를 직접 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발사 허가. 내 나라 하늘을 지켜라. 강 단장이 무전기에 외쳤습니다. 천궁2, 실전 교전 모드 돌입. 전 포대 사격 개시.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콜드 런칭 특유의 차분한 사출 뒤에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연속으로 미사일들이 하얀 연기꼬리를 그으며 북쪽 하늘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펑, 펑, 펑. 드론들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불타는 비가 되어 사막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250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사일로 80대를 격추했지만 나머지 170대가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잔여량 한계치 도달. 이 속도면 요격탄이 부족합니다. 오퍼레이터의 보고에 관람석이 얼어붙었습니다. 80대를 잡았지만 170대가 남았습니다. 미사일로는 수학이 안 맞는 물량이었습니다. 그때 강 단장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레이저 가동. 2번 포대 전환. 그 명령과 함께 천궁2 포대 뒤편에 세워져 있던 컨테이너 하나의 상단부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원통형 장치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렌즈 끝에서 아지랑이처럼 공기가 일렁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 소문으로만 듣던 한국의 차세대 무기 체계를 실물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직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이 사막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발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연기도, 화염도 없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모드로 전환된 스크린에서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빛의 줄기가 하늘을 무자비하게 갈랐습니다. 드론들이 허공에서 날개가 꺾이고 동체가 녹아내리며 힘없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1초에 2대, 3대씩 쉴 새 없이 빔이 표적을 바꾸며 밤하늘을 청소했습니다. 미사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탄약이 떨어질 걱정이 없었습니다. 전력이 공급되는 한 무한히 쏠 수 있는 궁극의 무기. 250대의 드론대가 밀려와도 전기 요금만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드론 한 대가 정유시설 울타리 300m 앞에서 레이저에 맞아 모래밭에 처박혔습니다. 전 표적 소멸 확인. 아군 피해 없음. 민간 피해 없음. 아람코 시설 100% 안전. 오퍼레이터의 보고가 끝나는 순간 관람석에서 폭발하듯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장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파이살 왕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남의 손에 맡겨야 했던 하늘을 오늘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지켜낸 감격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그리핀은 전화기를 꽉 쥔 채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워싱턴 담당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리핀 부사장님. 교전 승인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률팀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하는데요. 250대의 드론이 전부 소멸한 뒤에야 워싱턴의 관료가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법률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사막에는 기묘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250대 드론의 잔해가 모래 위에 검은 얼룩처럼 흩어져 있었고 타다 남은 파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침 햇살에 희미하게 일렁거렸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강 단장 앞에 섰습니다. 왕자는 아무 말 없이 강 단장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거친 손과 왕족의 매끄러운 손이 사막의 아침 햇살 아래에서 굳게 맞잡혔습니다. 강 단장, 오늘 당신이 지킨 것은 정유시설이 아닙니다. 내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강 단장은 멋쩍게 웃으며 작업복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쭈글쭈글한 인스턴트 커피 봉지 2개를 꺼냈습니다. 전하, 전투 끝나면 이거 한잔 해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한국 군인들의 전통이에요. 한국팀의 막내 기술자가 전기 포트에 끓인 물을 종이컵에 부었습니다. 강 단장이 커피 봉지를 찢어 넣고 나무 젓가락으로 휙휙 저었습니다. 달달하면서도 쌉싸름한 특유의 향이 건조한 사막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왕자에게 건네진 것은 금박 찻잔이 아니라 손으로 세게 쥐면 구겨지는 볼품없는 일회용 종이컵이었습니다.
왕자는 두 손으로 그 종이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뜨거운 김을 후 불어가며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달군요. 이상하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맛입니다. 그리핀이 그 광경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할 셈이었습니다. 파이살, 오늘 일은 잊어. 드론 때를 막은 건 인정하지만 그건 일회성 행사에 불과해. 한국은 장기적인 군수 지원 인프라가 없어. 부품 수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위성 정보 공유, 이런 건 미국만 가능하다고.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60년 동맹을 벌이면 후회하게 될 거야. 왕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리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사막의 정오처럼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그리핀 부사장, 60년 동맹이라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60년을 되짚어 봅시다. 60년 동안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쏠 수 있는 방아쇠는 늘 워싱턴이 쥐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드론 7대가 날아왔을 때 당신들의 본사가 전화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우리 국민 32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왕자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절제된 분노가 한 글자 한 글자에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250대가 날아왔을 때도 당신들은 워싱턴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법률팀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동맹입니까? 돈은 받되 피가 필요할 때는 서류를 들이미는 것이 동맹입니까? 왕자가 강 단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면 이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누군가가 비열하게 전원선을 잘라놓았는데도 항해 한마디 없이 묵묵히 고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성 정보도 없이 워싱턴의 허락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기술과 두 손으로 250대의 드론을 전부 막아냈습니다. 전하의 명령이 곧 발사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방아쇠를 내 손에 쥐어준 것은 60년 역사에서 오늘이 처음입니다. 왕자가 빈 종이컵을 그리핀의 양복 가슴 주머니에 꾸겨 넣었습니다. 그리핀 부사장, 이 종이컵 안에 들어있던 200원짜리. 커피에는 당신들의 8,700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절대 없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심이요.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50년의 인연이요. 나는 오늘 이 200원짜리 종이컵에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핀의 얼굴이 종이장보다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자가 수행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가 금태 두른 가죽 서류 폴더를 가져왔습니다. 왕자가 펼친 서류의 제목이 저희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대한민국 통합항공 체계 구축 계약서. 총액 2,800억 달러.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2,800억 달러. 한화로 약 400조 원.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미국이라는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왕자가 강 단장에게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강 단장, 50년 전 당신의 아버지가 이 사막에 삽을 꽂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사막에 방패를 세웁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강 단장은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에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만년필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사막의 정적 속에서 놀랍도록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핀은 구겨진 종이컵을 가슴 주머니에서 꺼내 모래바닥에 내팽개치며 차량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해야 해. 이건 국가 안보 위협이야. 한국한테 제재를 먹여야 한다고. 파이살 왕자가 그의 뒷모습을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워싱턴에 전해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싼 배신자 대신 진짜 전우를 택했다고. 강 단장이 뒤늦게 두 번째 종이컵에 커피를 타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한 잔 드시겠습니까? 좀 식었는데 맛은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달하고 쌉싸름한 맛이 메마른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5년간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계약서의 숫자를 세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가볍게 입에 올렸던가. 돈으로 산 충성심을 동맹이라 착각하고 방아쇠를 쥔 채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을 안보 협력이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비를 점검하고 비열한 방에 공작에도 항해 대신 묵묵히 실력으로 답하고 아버지가 50년 전에 흘린 땀의 인연을 미사일로 잇는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8,700억 달러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35년의 커리어를 내려놓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저 사막에서 본 200원짜리 종이컵의 무게가 펜타곤의 35년보다 무거웠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사우디의 사막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 끝없는 모래 벌판 어딘가에 50년 전 한국인 청년이 꽂아놓은 삽자루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삽자루 위에 오늘 그의 아들이 방패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펜타곤 부차관보의 72시간 고백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세계 최강이라는 패트리엇이 한국의 천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50대의 드론 앞에서 워싱턴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국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요격률 100%, 400조 원의 계약, 그리고 200원짜리 믹스커피 한 잔. 아무도 한국의 기술을 믿어주지 않을 때 섭씨 55도의 모래폭풍 속에서 우리 기술자들은 묵묵히 미사일을 세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볼트를 조이고 비열한 방해를 당해도 항해 대신 증명을 선택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삽으로 세운 인연을 아들이 미사일로 지켜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거대한 울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종이컵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삽에서 미사일로, 인연에서 동맹으로, 조용히, 묵묵히. 지금까지 펜타곤 부차관보가 사우디 사막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72시간이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는 삽을 들었고 50년 뒤 아들은 미사일을 들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작은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상에 알리는 거대한 울림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